안녕하세요. 데이데이 슈입니다. 도쿄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 올림픽을 취소 혹은 연기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선수단에게는 14일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할 만큼 일본은 여전히 올림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림픽에 사활을 걸도록 일본을 절박하게 만든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아베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에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에서 아베가 가장 중요한 민주적 관계를 망쳤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단호박 제목이 시원한 만큼 논조 또한 명쾌합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임하는 일본 총리의 초국가주의는 한국과의 관계를 파괴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실리주의자였고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세를 취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빠뜨렸는데 바로 아베 총리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안보와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과의 관계를 현실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은 이유로 도랑에 몰아넣었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한국 국민 호감도는 러시아의 푸틴 17%, 중국의 시진핑 15%, 북한의 김정은 9%보다 낮은 3%로 나타났다. 아베의 낮은 호감도는 전적으로 그의 잘못만은 아닌 것이 2017년에 탄핵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류했다는 사실이 그의 호감도에 낮게 반영된 탓도 있다. 그렇긴 해도 아베 총리가 계속 역사 문제에 매달려 번창하는 관계를 가져다가 산산조각이 난 것은 사실이다. 1993년 일본은 위안부라 불리는 성노예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양국은 서로를 위한 대중문화 시장을 열었고 2010년 한일합병 100주년을 기념하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는 역사를 성실하게 직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한국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점진적인 화해와 문화교류에 고무된 한국, 일본 두 나라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서로의 3위 교역 상대국이 될 만큼 긴밀한 무역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베는 그 반대였다. 아베는 일제의 식민지 유산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우익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 2012년 절정에 달했던 관계는 1965년 한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이래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다.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는 꼭 비밀은 아닌 것이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 A급 전범 혐의로 투옥된 자신의 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에게 존경을 표했으며 일본 제국이 아시아를 서구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켰으니 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 니폰 카에기의 특별 고문이었고 도쿄 전범재판소는 불법이었다. 2014년 아베 내각의 강요 18명 중 15명이 니폰 카에기 내각이었다. 2007년 당시 총리였던 아베는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인 성적 학대의 희생자들에게 사과한 1993년 고노 담화를 증거 부족이라며 거짓되게 주장하면서 직접 부인했으며 간 총리가 한일합병 책임을 인정하는 100주년 기념사를 할 때 아베 총리는 생방송으로 간 총리에게 멍청하다라고 외쳤다. 2012년 다시 취임한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 위안부들에 대한 1993년 사과를 철회하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희롱했으며 한국과 미국이 강한 비판을 하는데도 일본의 전쟁 범죄자를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였다. 2015년 협정은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게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기념상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종합해보면 2015년 합의는 화해를 위한 시도보다는 끔찍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강압적인 합의와 닮았다. 여기 돈 있어, 줄 테니까 이제 닥쳐 라는 듯이. 이 모든 것이 한일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고 아베의 가장 심각한 실수는 관계를 절벽에서 걷어차게 만든 것인데 강제징용권으로 일본 최대 기업에게는 미미한 금액인 89,000달러 하나로 약 1억 원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아베가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일본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변명하였으나 전문가들과 사람들은 정당한 지적과 함께 일본의 변명을 이중적이라고 부르며 가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첨단 기술 회사들이 제품 국산화를 하면서 아베의 무역전쟁은 의도된 결과조차 얻지 못했다.
심지어 삼성전자에 공급하기 위해 서울 근처 공장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기 시작한 도쿄오카 코요의 경우처럼 한국 대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에 새로운 공장을 열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실효성과 무관하게 아베의 무역전쟁은 큰 선을 넘었다. 이에 삼성, LG, SK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이미 소싱 전환을 시작했으며 한국 국민의 광범위한 불매운동으로 무역전쟁은 양국 문화교류에도 찬물을 끼얹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에도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2018년 40%, 2019년 58%가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실용주의적인 일본 지도자는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사소한 자부심을 버릴 것이다. 유럽에서 일본 제국의 동맹국인 독일은 역사적 잔악 행위에 대해 너무 겸손하여 유럽연합에서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다. 일본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머뭇거리는 사이 아베 신조가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재임 기간 내내 아베 총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를 희석한다는 이유로 가장 사소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유민주주의와 주요 경제 군사력과의 파트너십을 불필요하게 훼손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무의미한 불화를 뿌린 통탄할 실수로 기억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국제문제 전문지에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다루니 곰발바닥으로 가려운데 한 번에 긁어준 기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베의 사임 소식은 실망스러웠지만 언젠간 양국이 화해하고 번성할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